일본어에서도 한자어는 우리말과 같이 음도, 즉 100% 음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전체 상용 한자의 83%가 넘는 1780개의 한자가 한 가지 음을 가진 한자입니다. 일본어는 한자 때문에 너무 어렵고 일본어 한자는 우리말 한자에 비해 읽는 방법이 너무 많다.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일본어에서 한자 표기가 갖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는 한자 때문에 너무나 쉬운 외국어이며 일본어 한자는 우리말 한자에 비해 읽는 방법이 적고 아주 단순하다. 일본어 한자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저 또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어를 공부한 지 5년, 10년이 되어 네이티브 못지않은 일본어를 구사하고 있었음에도 일본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저 또한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어 한자가 왜 쉬운지, 그리고 이렇게 쉬운 일본어 한자를 왜 다들 그토록 어렵게 느끼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동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은 일본어 한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15세 이상 관람가 하는 기준을 정할 수 없기에 다음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느냐 혹은 일본어로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일본의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아주 기본적인 일본어지만 일본어에 읽는 방법 5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썸네일에서도 강조했듯이 상당 기간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음에도 일본어 한자 읽는 법이 너무 많고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일본어 한자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동영상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일본어 한자 때문에 허비했던 모든 시간을 가치 있게 되돌려드리기 위한 동영상입니다. 그러기 위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일본어의 한자 표기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자로 표기한다고 하여 아무렇게나 한자로 표기하지는 않으며 문법으로 정한 한자 표기의 법칙에 따라 한자로 표기합니다. 이 동영상의 주된 내용인 음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 문장을 이용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글 표기인 우리말처럼 일본어를 훈으로만 표기하거나 띄어쓰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말과 달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자어를 포함하여 음으로 읽는 부분을 한자로 표기해도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사, 동사, 형용사 등 주요 단어를 한자로 표기하면 문장이 한눈에 들어오고 바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어는 한자 표기를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한자 표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상용 한자의 훈과 음으로 지정된 명사는 한자로 표기한다. 복합어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복합어에서 뒤에 음절이 청음일 때는 타금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사가 복합어의 일부가 될 때는 앞뒤 상관없이 마스형이 된다. 단어와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어는 훈과 훈의 결합 외에 음과 훈이나 훈과 음의 결합도 있습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경우 활용하지 않는 어간은 한자로 표기하고 활용하는 어미는 히라가나로 표기한다. 순수한 일본어 중 사용 빈도가 아주 높은 단어는 한자를 빌어 표기한다. 일본어는 히라가나로는 의미 전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자어가 아닌 단어들도 모두 한자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자어가 아닌 순수한 일본어는 한자를 빌려 표기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상 훈독편과 음독, 훈독 외편의 동영상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문장에서 한자어는 공항, 중국, 출국의 세 단어입니다. 한자어는 앞에 복합어 등과 달리 일본어의 편의를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비로소 한자를 어떻게 읽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한자어는 복합어처럼 히라가나가 한자로 표기된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일본어 한자의 음은 최소 1개의 한자에서 최대 67개의 한자를 갖습니다. 따라서 한자어는 복합어와 달리 히라가나를 한자를 빌려 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어는 미리 정한 한자를 조합해 단어를 만들기 때문에 복합어와 달리 발음보다 한자가 우선합니다. 일본어의 한자어는 한자가 갖는 음을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이며 무이손, 한자어의 가장 큰 특징은 긴 뜻을 짧게 축약하는 함축성이 있습니다. 이제 한자어가 한자어만이 100% 음독을 하는 단어라는 사실이 이해되시나요? 私は昨日羽田空港の3番出口で中国へ出国する友達に会ったが、彼は両手に重い荷物を持っていた。 나는 어제 하네다 공항의 3번 출구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과정을 잘 알기에 단어 위에는 일반적으로 발음을 달지 않습니다. 일본어는 한자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사용 빈도가 높은 2136개의 한자를 상용 한자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한자 학습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용 한자를 지정할 때 어려운 한자와 사용하기 불편한 한자를 쉽고 사용하기 편하게 고쳤기 때문에 현재의 일본 한자는 우리나라 한자에 비해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 대부분은 우리말은 한글을 사용하여 쉬운데 일본어는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일본어 한자는 읽는 방법이 아주 많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동영상의 첫머리에서 일본어는 한자 때문에 너무나 쉬운 외국어이며 일본어 한자는 우리말 한자에 비해 읽는 방법이 적고 아주 단순하다 하고 말한 바 있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자 2136자 중에 한 개의 음을 갖는 한자는 1780자 정도로 전체의 83%가 좀 넘습니다. 한 개의 음을 갖는 한자 중에는 훈이 없거나 훈을 한 개 혹은 두 개 가진 한자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훈을 3개 이상 가진 한자도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자어는 100% 음독, 즉 음으로 읽음으로 혼이 있고 없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발음을 가진 음이 하나인 이름 한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0자에 이르는 이름 한자를 하나하나 설명할 수가 없으므로 설명의 예로 드는 한자에서 모든 이름 한자를 유추하셔야 합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를 넘어서 백을 안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본어는 1を聞いて10を知る。 혼이 없고 하나만을 가진 한자, 주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을 하나만 가졌다는 말은 이 한자가 단독으로 사용되든 한자어를 이루든 또 단어의 앞에 오든 뒤에 오든 그 발음은 항상 주우라는 뜻입니다. 銃を撃つ、ガス銃、銃撃、拳銃、銃剣術、空気銃。 혼이 없다는 말은 뜻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자체가 혼 혹은 뜻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銃、 이름 한자란 방금 설명한 주우와 같은 한자를 뜻하지만 일본어에도 음운 현상에 의해 학습자를 괴롭히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이란 한자를 보겠습니다. 학은 원래 한자인 배울 학의 신자체입니다. 학은 가꾸라는 한 가지 음을 가진 한자로 다음과 같은 수십 개의 한자어를 갖고 있는 기본 한자입니다. 혼도 하나가 있지만 여기서는 무시합니다. 일본 사람들 눈에도 제 눈에도 배울 학은 가꾸로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 듯합니다. 일단 어떤 발음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大学、文学、法学、哲学。学位、学級、学校、学生、学問、学力。 가꾸가 뒤에 올 때는 100% 가꾸로 발음하지만 앞에 올 때는 일부 단어가 음운 현상에 따라 발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 음운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어 한자의 음인 악구, 카꾸, 사꾸와 같은 꾸의 뒤에 카행의 음절이 올 때 꾸는 초금으로 바뀐다. 따라서 여기서 가꾸가 카행의 음절인 큐, 코어와 접속할 때의 발음은 가꾸가 아닌 가시 됩니다. 学級、学級、学校、学校。 참고로 가꾸, 타꾸, 약꾸와 같은 꾸 발음 다음에 사행이 올 때는 일반적으로 꾸의 발음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마치 초금처럼 들려서 틀릴 수 있습니다. 学生、学生。たくさん。約束。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일부 책과 사전 등에서 이 가꾸를 마치 가꾸와 가시라고 하는 두 가지 음을 가진 한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는 당연히 가꾸를 이름이 아닌 이음 한자라고 생각할 것이며 일본어는 읽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훈독을 무시하고 말하면 상용 한자 2136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을 한번 볼까요? 우리말 또한 학은 학이란 한 가지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말 한자는 이런 식의 풀이가 엄청 많지만 배울 학 외에는 무시합니다. 음이 학 한 가지라서 아주 쉽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학이 아닌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우리말은 표기를 원래의 한자 발음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기된 단어를 읽을 때 각종 의문 법칙에 따라 발음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표기한 단어를 발음하면 대학, 문학, 법학, 철학, 학위, 학급, 학교, 학생, 학문, 학력 이 됩니다. 또 조사가 붙어도 발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학만, 철학이 네 가지 발음이 나오니까 우리 한자, 배울 학의 발음이 학, 하, 팍, 항의 네 개인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어 또한 같은 이유로 일본 사람들은 가꾸의 발음을 가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표기와 실제의 발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우리말 발음을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10년, 20년 동안 수도 없이 읽고 쓰고 듣고 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말 한자 배울 학과 일본어 한자 가꾸에서 나타나는 차이처럼 일본어 한자는 우리말 한자에 비해 아주 쉬우며 의문 현상으로 나타나는 발음 또한 너무나 간단합니다. 일본어를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한자 자체를 거의 모르기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유가 한자를 많이 아는데도 일본어의 의문 현상을 모르기 때문이라면 이제 더 이상 일본어 한자 읽는 법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어 한자의 의문 법칙은 현재 아래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80개에) 이르는 이름 한자는 아주 단순하므로 몇 개의 한자로서 전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문 현상을 갖는 한자, 캐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동사를 훈으로 갖는 가꾸와 달리 캐츠는 명사인 찌를 훈으로 갖는 한자입니다. 피혈 또한 기본 한자로 한자어의 일부를 이루는 단어가 수십 개 있습니다. 이름이므로 한자어는 모두 캐츠라고 읽으면 됩니다. 일본 사람들 눈에도 제 눈에도 모두 캐츠로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본어의 의문 현상은 너무나 단순하여 캐츠의 발음이 의문 현상으로 변한다고 해도 캐스로 바뀔 뿐입니다. 그럼 캐츠는 어떤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지 발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献血、止血、充血、出血、貧血、輸血。血圧、血管、血色、血族、血糖、血肉。 발음을 확인하니 캐츠의 발음이 캐츠가 아닌 캣도 일부 들렸습니다. 음이 한 개가 아닌 두 개를 가진 한자인가요? 그렇게 들려도 일본인과 지금의 저는 캐츠가 두 개의 음을 가진 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문 현상에 따라 발음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알며 그렇게 바뀐 발음은 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캐츠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 현상이 일어납니다. 圧、血、出。 같은 일본어지의 음 뒤에 카행, 사행, 타행의 음절이 올 때 츠는 초금으로 바뀐다. 따라서 여기서 캐츠가 카행, 사행, 타행의 음절인 칸, 쇼쿠, 토어와 접속할 때의 발음은 캐츠가 아닌 캐시 됩니다. 血管、血管。血色、血色。血糖、血糖。 예문에 나온 한자 슈츠도 이 음운 법칙에 따라 출혈은 슈츠캐츠가 아닌 슈캐츠로 발음합니다. 出血、出血。
圧、血、質。 참고로 찌에서 나오는 음운 현상이 하나 더 있으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찌의 뒤에 하행의 음절이 올 때 찌는 초금으로 바뀌고 뒤에 오는 하행은 파행으로 바뀐다. 出発、出発。発表、発表。 하행의 음을 가진 한자가 하치옹 뒤에 오면 파행으로 바뀐다. 이것은 일본어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음운 현상입니다. 이름절 한자인 하이와 해는 코오 하이와 쪼 행과 같은 단어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반대말은 앞에 하치옹의 음가를 가진 한자가 와서 센빠의 탐뺑이 됩니다. 後輩、後輩、先輩、先輩、長編、長編、短編、短編。 하행의 발음이 하치옹 다음에 올 때 파행으로 바뀌므로 한자어에서 파행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일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90% 이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이나 사전 등에서 일부 일본어 전문가들의 잘못된 지식 전달로 일본어 한자는 죄다 음이 2개, 3개인 것 같아 어려워만 하던 학습자들의 일본어 학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은 일본어 한자를 여전히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어지는 음독 3편에서는 이음 한자어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왜 일본어 한자를 어렵게 느끼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お疲れ様でした。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